기존의 전통 자산보다 훨씬 더 우월한 자산이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얼마 전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영웅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은 여러분을 보호하는 자산 클래스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할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최상위 포식자가 발언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유력한 미국의 올해 대선 후보인 트럼프마저 비트코인은 화폐의 한 형태이고 비트코인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본인 크립토 지갑에 이더리움과 여러가지 밈코인 그리고 NFT까지 여러 번 발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 크립토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사람일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미세하지만 트럼프가 바이든을 앞서고 있다. 어떤 정치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정말 크립토 시장의 채택과 혁신 추진을 위해서는 공화당이 당선이 되는 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근데 공화당에서 이번에 대선에 출마할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해줬다라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적립식 분할 매수 DCA의 정석 세일러 형님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블랙록이 본인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따라잡으니까 부랴부랴 또 혹자는 고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구간에 대출까지 받아서 12,000개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인 말 뭡니까? 비트코인 100년 보유하려고 사고 있다. 적어도 우리한테 너무 다행인 부분 뭡니까? 세일러 형님이 100년 보유한다. 적어도 비트코인 20만 개는 시장에 던져질 위험성이 별로 없다. 이 부분도 우리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세일러 형님은 월가에서 가장 핫한 인물입니다. 여기저기 지금 언론사에 불려다니면서 비트코인을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를 해주고 있다 하면서 어떤 발언을 했냐?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이고 글로벌하고 윤리적이고 수백만 기업과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금, 주식, 부동산 기존의 전통 자산보다 훨씬 더 우월한 자산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홍보 대사처럼 비트코인을 홍보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미국 1위 은행의 CEO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반대로 어떤 발언을 해줬냐? 비트코인을 개인적으로 사지 않을 것이다. 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발언을 해줬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이미 다이먼은 청개구리다. 본인이 말한 것과 항상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이미 다이먼이 비트코인 사지 않는다. 이것은 호재입니다. 호재. 왜냐하면 이 제이미 다이먼은 대중들 앞에서는 비트코인 쓰레기고 사기고 자기는 안 살 거다.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뒤에서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RWA 실물자산 토큰화를 위해서 토큰화된 담보 네트워크 TCN 출시했고 블랙록이랑 벌써부터 지금 RWA 섹터 짝짝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은 최근에 오닉스 프로토콜 본인들의 정식 블록체인 플랫폼도 만들었고 블록체인 부서 인력도 엄청나게 늘렸다. 그 얘기는 제이미 다이먼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다. 그것은 반대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한텐 호재라는 거. 통찰력 있으신 분들은 바로 캐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이 들렸는데, 런던 증권거래소가 비트코인 상장 지수 채권 신청을 접수 시작했다. 이 호재로 지금 간밤에 또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거 뭐였습니까? 비트코인은 개인들의 자산이었지만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로 기관 투자자의 자산으로 정식으로 제도권으로 수용되고 있는 모습, 거기다가 이제 그 다음 레벨 국가적인 채택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태국에서는 공인 투자자를 위해서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문을 열었다. 태국도 정식으로 제도권으로 비트코인을 수용하려고 하고 있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G2인 중국도 홍콩을 앞세워서 지금 비트코인을 국가적으로 채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도까지 암호화폐 투자 플랫폼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도입하려고 한다. 전 세계가 지금 이 비트코인이라는 신흥자산과 혁신자산, 미래의 우리를 살려줄 피난처 자산에 대한 수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뭐 하고 있냐? 아직도 비트코인 현물 ETF 검토만 하고 있고 하반기에나 될까 말까 한다. 나중에 뒷북 칠 게 아니라 지금부터 빨리빨리 우리나라 제도권도 전 세계 흐름에 맞춰가지고 발빠르게 좀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안타깝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채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온체인 데이터가 지금 보여주는데, 중앙화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날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 결국에 이 돈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전통 금융시장과 초대형 고래들의 뱃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 실제로 OTC 장외거래 데스크 주소의 비트코인 보유량도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 이 얘기는
기관들과 고래들이 장외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최대한 빨리빨리 많이 모으기 위해서 대량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OTC 데스크 주소에 비트코인 보유량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은 비트코인 지금 1억 넘었으니까 고점이다, 과열이다, 빨리 차익 실현하고 도망치자 라고 하고 있지만, 반대로 월가는 지금도 너무너무 싸다, 조금이라도 쌀 때 너도 나도 수량을 채워놓고 미리미리 축적을 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펀드 유입량만 보더라도 역대 최고치의 기관 자금이 이 크립토 펀드로 유입됐고, 이 기관들 자금이 특히 어디로 들어왔냐, 당연히 비트코인으로 압도적으로 들어왔고,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솔라나로도 기관들의 자금이 많이 유입됐다. 그 얘기는 뭐냐, 솔라나도 조금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이번 사이클의 중장기적으로 솔라나의 생태계도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시장의 불장 하입은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바로 세계 1위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이런 엄청난 불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제가 봤을 때 미국 정부와 월가 기관, 금융 엘리트들의 생각은 뭐냐, 비트코인이라는 이 시대적인 현상 막을 수 없다면 그냥 우리가 직접 집어 삼켜버리고 패권 잡아가지고 쥐고 흔들어버리자, 이런 스탠스로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하게 돌아선 것 같습니다. 또한 방금 솔라나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솔라나의 1일 신규 주소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솔라나도 계속해서 매우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도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킵 고잉해서 가야 되는 알트코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장 시장의 뜨거운 이슈는 뭡니까? 뭐 비트코인이 오르냐 내리냐, 이제 비트코인의 방향은 정해졌고, 두 번째 형님 이더리움이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 현물 ETF 최종 데드라인이 5월 달인데, 현재 지금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가 이번에 이더리움 ETF 승인 확률이 35%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됐지만 이더리움 현물 ETF는 좀 어렵지 않을까, 어떤 이런 지금 불확실성이 시장에 퍼지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블랙록 자본주의 최상위 포식자가 엉뚱한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유명 마켓 메이킹 기업인 GSR의 리서치 애널리스트인 매트 쿤케를 블랙록이 영입을 했다. 근데 이 사람이 GSR에 있을 때 이더리움 현물 ETF가 5월까지 승인될 확률이 75%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 근데 이 전문가를 왜 갑자기 블랙록이 ETF 중점을 둔 상품 전략가로 영입을 했을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조금 물음표를 띄워봐야 된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쉽게 승인을 받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블랙록의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약간의 물음표가 띄어지는 건 맞고, 유일한 변수는 뭡니까? SEC 상대로 ETF 승인 확률 99.8%에 육박하는 블랙록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했기 때문에, 정말 혹시 모른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깜짝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기대감을 늦추면 안 되고, 계속해서 이더리움 현물 ETF도 추적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최종 데드라인은 승인이 되냐 안 되느냐,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에 비트코인은 달러 차트 신고점을 갱신했지만, 둘째 형님인 이더리움은 아직도 신고점을 갱신하려면 이만큼의 구간이 남아있다. 그 얘기는 뭐냐, 큰형님이 여기서 신고점 갱신하고 잠깐 기다려주고, 이 둘째 형이 어느 정도 키높이 맞춤 해줄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이더리움이 상승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알트 시즌이 도래할 수 있다라는 얘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현재 지금 알트코인 시총 차트 같은 경우에 지난 21년과 현재 지금 시기를 비교해보면 프랙탈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큰 시총 상승 이후에 조정 이후 이제 큰 폭등을 보여주면서 21년에 굉장히 알트코인들이 뜨겁게 타올랐는데, 지금도 뭡니까? 큰 상승 이후에 기술적인 조정 이후에 리테스트를 잘 해주고 새로 상승하는 구간, 우리의 위치는 지금 어떻게 보면 21년 알트의 불장이 시작되는 초입 구간에 와 있을 수도 있다. 지금 뭐 AI가 많이 올랐다, 디펜스 섹터가 많이 올랐다, 밈코인들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지난 21년 불장 사이클과 프랙탈적인 관점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상승도 완전히 본격적인 상승에 도움닫기밖에 안 됐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알트코인들도 미리미리 비트코인만 준비할 게 아니라, 불장에는 여러분들이 기회비용을 최대한 살리셔야 됩니다. 물론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좋지만 한정된 자산에서 최대의 수익률, 최대의 효율을 내면서 기회비용을 살리셔야 여러분들이 남들 2배, 3배 볼 때 5배, 10배 볼 수 있는 그런 포트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장 때는 알트도 어떻게 현명하게 잘 담느냐가 여러분들의 이번 사이클 시드의 퀀텀 점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결국에 이더리움이 하입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디파이가 뜨거워질 것이고 디파이에서도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LSD, 리스테이킹 섹터 그리고 RWA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덱스에 주목을 꼭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 2025년 사이클에서는 중앙화 거래소 토큰이 아니라 탈중앙화 거래소 토큰인 덱스 토큰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유니스왑은 너무나 여러 번 이 덱스의 대장으로 말씀드렸고 현재 제가 지금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더리움 덱스라고 하면은 일단 우선 밸런서 같은 경우에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하고 1인치도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덱스뿐만이 아니라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솔라나 덱스인 주피터 그리고 레이디움, 오르카까지 이 솔라나 덱스 3대 장과 그리고 아발란체가 최근 또 뜨겁게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발란체 덱스인 조까지도 한번 눈여겨보신다면 충분히 덱스에서는 좋은 기회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불장의 초입에 와 있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1개 미만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내다 팔고 던지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리테일들, 개인들은 비트코인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데 1개 이상에서 100개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중대형 투자자들은 모두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일 기준으로 볼 때는 100개 미만의 비트를 보유 중인 사람들은 다 매도치고 있지만 진정한 고래, 100개 이상의 비트를 보유 중인 고래들은 알고 있다. 비트코인을 지금 미리미리 그들은 싸게 사길 원한다. 싸게 많이 매집해놔야 된다는 것을 직접 온체인 데이터상 흐름과 유입량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도 미실현 수익 비율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지금 물론 많이 상승한 것은 맞지만 과거 미실현 수익 비율이 이런 빨간색 구간 그게 달았을 때에 비하면 아직도 절반밖에 안 왔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매도를 고려하고 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신규 뉴비들 코린이들한테 물량을 떠넘겨주고 오려면 적어도 2배는 더 가야 된다. 아직 반밖에 안 왔다라는 것을 데이터상으로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미만의 홀더 그러니까 누굽니까? 뉴비들 코린이들은 아직 이제야 고개 살짝 들었다. 이 코인 방송 보시는 분들 코인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인간지표다 너도 나도 코인한다 대중교통 따면 다 업비트 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말 진짜 불장일 때는 투자의 티그자도 모르고 코인에 호자만 나와도 욕하고 사기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비트코인 어떻게 해야 돼요? 업비트 어떻게 깔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그때가 우리가 팔고 나올 때 이제 아직도 여러분들 네이버나 구글 댓글 보면 비트코인 얘기만 나오면 부정적이고 욕하고 도박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가 훨씬 더 많이 유입돼야 되고 적어도 지난 사이클의 불장 수치까지 신규 투자자가 올라가려면 아직도 2배, 3배 이상은 더 가야 된다는 사실 항상 명심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축적 주소 전례 없는 수준으로 엄청난 축적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으로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은 결국 뭡니까? 개인들이 과거에는 개인들 중에 돈 좀 있는 고래들이 매수해서 올렸다면 지금은 이 개인들 아무리 큰 고래들도 비교할 수 없는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초대형 전 세계 최대의 금융 세력들이 엄청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축적의 강도가 더 세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불장은 오히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지난 사이클보다 훨씬 더 메가 불장, 슈퍼 불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기영 대표도 아직도 베어리시하게 보는 시장 대폭락한다, 과열이다, 이제 10K 간다, 5K 간다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일침을 두고 있습니다. 베어리시한 사람들은 이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끝없는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입이 잠깐 뻥 튀었다가 주는 게 아니라 계속 기관들은 유입되고 있고 향후에 2분기 3분기가 되면 더 많은 기관들 RIA와 베이비 부머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그런 펀드들까지 비트코인을 다 얼로케이션한다 배분한다라고 하면 더 큰 채택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 쇼크가 오는데 수요는 대폭발하는 그렇게 되면 뭡니까? 결국에 가격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우리한테 따끔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 상승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뭐라 그랬습니까? 돈의 흐름, 즉 유동성입니다. 근데 코인 시장의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
정확하게 바닥을 찍고 상승함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도 쭉쭉 상승했고 신고점까지 갱신했다. 이런 흐름, 지난 불장 사이클처럼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늘어난다 라고 하면은 이때부터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 쭉 늘어나면서 비트코인이 신고점 갱신했기 때문에 이제도 피벗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이 상승했다고 느끼고 과열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멀리서 보면 결국에는 시작 구간, 상승의 초입 구간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그리고 항상 제가 지겹도록 말씀드렸던 거, 진정한 불장은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대불장의 사이클이다. 지금도 뭡니까? 이제 막 올타임 하이 갱신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늦지 않았다. 그리고 보통 올타임 하이 갱신한 이후 1년 정도가 가장 큰 불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떤 크립토 개별 호재가 연달아 예정되어 있습니까? 우선 4월에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그리고 올해 6월, 7월 3분기 정도의 역사적인 첫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선까지, 이 3일째 호재까지 겹겹이 쌓여있는 만큼 이번 사이클 제가 봤을 때 정말 예사롭지 않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거, 배 힘 딱 주고 준비 잘 하셔서 현명하게 이번 24년, 25년 사이클 퀀텀 점프 하셔서 부의 계층 이동을,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희 캐쳐 구독자분들은 꼭 이뤄내셔가지고 저와 함께 졸업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